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게 연말 연초에 하는 방송이에요. 정말 놀라운 한 해가 또 진행하고 새롭게 한 해가. 이거는 이제 연초에 네. 1월 2일 날 방송이 나가죠. 네, 알고 있는데 다들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애니드수다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네, 저는 송시영입니다. 네. 앞에 오늘도 지난 방송에 이어서 창의인재 동반사업 멘티 특집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요. 오늘도 두 분의 감독님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 두 분 나와 계신데 한 분씩 소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 애니메이션 시리즈 집토끼아를 만든 고희정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애니메이션 기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천변을 걸었다라는 작품 만든 김지원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제목이 길어요. 제목이 길어요. 제목이 길어서 본인이 소개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그 전에 GV 할 때도 잠깐 텀을 두고 뭐였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약간 후회할 때 없으세요? 짧게 지을 걸. 아니요, 후회는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제목이 되게 또 의미가 있잖아요. 네, 이게 또 메인의 성격에 있는 건 또 문구기도 하고. 네네네. 이게 그 에세이 제가 광고하고 있는 책에 제가 담당한 에세이의 첫 문장인데 이게 되게 제 작품이랑 그럼 되게 잘 어울려서. 그럼 이 에세이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런가? 창의인재 동반사업의 광고 애니메이션 파트는 어떠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책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 책 이제 에세이 나는 를 광고하는 동반사업 아니고서도 그냥 이거 관련된 일을 하셨나? 아닙니다. 순간 제가 착각을 해서. 아니 근데 되게 이 작품도 그렇지만 제목도 이렇게 굉장히 길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안에 또 보면 대사가 되게 많아요. 네네. 되게 문득 되게 감동스럽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낭독을 하고 노래가 있고 낭독을 하고 노래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작품 식이죠. 네. 대화가 먼저 있고. 네. 되게 좀 좋았어요. 이게 저는 요 작품 보고 나서 찾아봤거든요. 책을요? 책을 찾아봤는데 네네네. 샀네요. 찾아봤다기보다 또 샀네요. 샀고 보니까 또 뭐 이렇게 지니뮤직 이런 거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음악. 그래서 뭐 차에서도 막 듣고 막 이랬는데 좋더라고요. 저 진짜 좋아해서 이거 딱 배정받고 나서 네. 계속 돌렸어요. 음악을. 네, 에세이도 앨범 안에 낭독 버전으로 다 맞아요. 읽어주시는 그게 따로 있고 노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번갈아서 있는데 낭독 있고 노래 있고 낭독 있고 노래 있고 요 순으로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솔직히 저는 낭독 이런 건 되게 지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아니더라고요. 야, 이거 굉장히 괜찮은 작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문외한이니까 그쪽으로 잘 몰라서 일단. 뭐 자연스럽게 뭐 얘기 나오긴 했는데 그 책에 대한 소개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책이었는지? 네네. 이게 보통의 이제 글만 있는 책이 아니고 뮤키디오라는 신조어를 이제 작가님 두 분이서 만드셨어요. 이게 책이랑 음악, 비디오 이렇게 세 매체를 합성했다라는 이름인데 그래서 진짜로 책 안에 보면은 되게 음악 CD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 책이고 주제가 이제 미지근한 우정 우리가 노력해가면서 만들어내는 우정 이런 걸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에세이를 선택하셔서 이번에 작업을 하신 건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고 고희정 감독님께 감독님은 이제 웹 애니메이션으로 참여를 하셨죠. 저희가 이제 창의인재 사업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창의인재 사업이 이제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웹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광고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이렇게 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제 고희정 감독님은 웹 애니메이션 그래도 웹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또 스톱모션으로 하는. 저는 그래서 놀랐어요. 맨 처음에는 웹 애니라고 해서 저도 딱 봤는데 이게 뭐지? 야, 이거 시간 엄청 걸렸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멘토분이 또 전승배 감독님이시라
이게 제대로 된 분 또 멘토를 받으셨네. 막 이게 굉장히 조금 저는 의외이면서 놀라웠어요.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웹애니 하실 때? 그 전승배 감독님께서 지금 웹애니 멘토를 3년째 하신 걸로 알고 계셔가지고 네. 없는 경우는 아니고 매년 스톱모션은 있었던 것 같아요. 웹애니에도. 그리고 다른 분들도 너무 퀄리티 높은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저만 이렇게 칭찬받기는 좀 많이 부끄러운데. 아닙니다. 일단 뭐 여기 나오셔서 제가 뭐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퀄리티도 높았고 내용도 뭐 되게 일상적인 건데 솔직히 저도 자취를 해봤거든요. 올라와서 하숙도 하고 자취도 하고 다 해봤는데 기숙사에도 있어보고 다 해봤는데 그때 그 느낌이 또 새서 생각이 나면서 막 짜증이 막 그때 그런 여러 가지 그때 90년대 엄청 공감돼요. 좀 그렇잖아요. 보면 내가 또 큰일 날 뻔했네요. 뭐 저 때는 막 나 때는 막 이런 얘기할 뻔했네. 이미 했어 나 때는. 저는 이제 뭐 가구를 조립하고 이러던 시절은 아니어서. 이케아가 나오고 나서 90년대에는 이케아가 없었어요. 그냥 저기 중고 가게 가서 그냥 제가 이렇게 이고 오거나 이랬던 기억밖에 안 나는데 그래서 그거는 조금 했는데 역시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잘 만드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취할 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웃기고 좀 멀리서 보면 웃긴데 가까이서는 슬픈 그런 해프닝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말이야. 자취는 한 일주일만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주일 지나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막 혼자 차라리 하숙하면 막 그 아주머니가 다 해주시는데 그것도 아니고. 하숙. 와. 요즘도 하숙해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아니 컨셉을 잡으려면 잘 잡아야지. 내가 잘못 알겠어. 90년대 얘기를 하면 어떡해. 아직도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하수가 없어졌답니다. 없어졌고요. 내가 이제 응답하라 1994 같은 거 보면 너무 아슬아슬하다, 그죠? 96년생을 컨셉으로 잡겠다는데 너무 아슬아슬해. 아니 내가 응답하라 1994 이런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그런 게 생각이 나서. 그랬던 거죠. 애쓰고 계시고요. 늘 그렇지만 애쓰고 계시고요. 자취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자취를 하세요, 감독님이? 네. 지금은 이제 지난달에 제가 부모님 집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부모님과 살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자취를 했었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셨네요. 이제 오랫동안 자취를 결국엔 돌고 돌아 네. 다시 이제 본인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게 네. 가장 따뜻한 마무리죠. 맞아요. 해본 사람만 아는. 부러워요. 그러니까. 모를 때나 막 자취하면 좋다 그러지. 김지영 감독님은 자취를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요 20살 때부터 자취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아직 자취하고 계세요? 네. 굉장히 또 보시면서 또 공감도 많이 하셨을 것 엄청. 그래서 어쨌든 되게 작품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볼 것 같아요. 이 작품들 다 지금 이제 애니시어터 유튜브의 애니시어터에서 보실 수 있으시니까 보시면서 방송 들으시면 아마 더 재밌게 보실 것 같은데 참 하여튼 이 집토끼야라는 작품은 저 처음에 제목만 보고는 무슨 얘기지? 이랬는데 자취 얘기여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목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제목은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어요? 처음에는 도전 자취생활 뭐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뭐랄까 간결한 거를 원했는데 토끼 이야기니까 뭘 할까 하다가 토끼는 뭐 삼토끼, 집토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집토끼 하고 야를 붙이면 조금 귀여울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잘 알아채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막 유토피아를 조금 인용을 해가지고 집토끼아랑 유토피아랑 주토피아가 딱 바로 생각났어요. 그 어감을 조금 비슷하게 해보려고 했어요. 작품 제목 뜰 때 화면에 이렇게 뜨지 않아요? 그 영어 제목 네, 뜨잖아요. 영어 제목이 엄청 재밌어요. 네, 영어 제목은 홈토피아예요. 홈토피아. 그래서 그게 더 느낌이 더 사는 거 있네 또 그것도 나름.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영어 제목은 이제 홈토피아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두 개가 거의 같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제목 재밌었어요.
아니 자취 얘기는 지금 할 얘기 많잖아요, 그죠? 그죠. 뭐 다양한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에피소드가 어떻게 되죠? 하나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맨 처음에는 가구 조립이고요. 두 번째는 요리이고 세 번째는 청소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3대장이 다 모였네요. 네, 맞아요. 제일 대표적인 것들 모아봤고 그렇죠. 사실 그 안에서도 되게 무궁무진하게 그쵸. 요리하는 네. 것만 또 에피소드가 되게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조금 보편적인 이야기로 해봤어요. 그 다 경험에 본인의 경험에서 기반한 이야기들인가요? 네, 그죠. 그치 그 디테일이 누구나 한 살잖아. 번쯤은 다 사실 그런. 저도 집에 불날 뻔해가지고 요리하다가. 요리하다가요? 요리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조리하다가. 아, 조리. 저도 막 한때는 막 자취하고 막 나도 뭐 제대로 한번 먹어봐야지 해가지고 막 요리를 막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뒤처리가 너무 힘든 거야. 맞아요. 그리고 계산해봤더니 그냥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게 더 싸더라고요. 맞아요. 아 이건 아니구나. 혼자 살면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죠. 그때 에피소드 많을 것 같습니다. 전 다행히 바퀴벌레는 아직 안 나와봐서. 바퀴벌레. 저 벌레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저는 제일 공감되는 게 세 번째였는데 네. 실제로 봤어요 집에서. 진짜. 제 생각엔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친구들한테 얘기해주는 일화가 있는데 이만한 네. 분이 한 번 나오셨어요. 근데 한 번만 나왔어요? 아니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 나왔어요. 날개도 달아가지고 날아다니는. 한 번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법 큰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휴지를 막 말아서 그치 휴지를 말지. 어떻게든 팍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일단 한 뒤에 눈물이 팍 나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굉장히 크셨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발을 밟고 올라가서 근데 또 이제 제대로 안 하면 살아나시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막 밟으면서 돌았어요. 막 돌았어요. 근데 웃기잖아요, 그 상황이. 그러면서 울면서 막 이렇게 울면서 막 몇 바퀴 돌고 이렇게 주워서 버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나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게 사실은 자취할 때 위생 상태랑 상관없는 게 저도 약간 그 병원 밑에 저희 그 동네 병원 밑에 그 대학병원 밑에 그 산자락이거든요. 그 밑에 돼요. 약간 반지하였어요. 완전 반지하가 아니라 그 몰라서 그냥 청문회 뿜을 안고 이제 자취한다 그랬는데 또 되게 깨끗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여름 되니까 습하니까 이제 그 분들이 한 분이 아니라 뭐 종합 세트로 막 날라도 다니시고 막. 이게 내 방만 문제가 아니야. 건물과 이 주변 그분들이 날라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화나게 해서는 그분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자다가 뭐가 이렇게 인기척이 있으면 막 뭐가 있으면 옆에 막 이만한 게 있고 막. 그래서 이거 상관이 없다.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있다가 바로 이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 작품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바퀴벌레를 저도 벌레 되게 무서워해서 저는 이렇게 때려잡거나 이런 거 못해요. 제가 모기도 못 잡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뭐죠 쓰레기통을 가지고 씌워가지고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벌레가 나타나면 뭔가를 다 뒤집어서 씌운 다음에 걔를 어떻게든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게 저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내보내면 다시 와. 그러니까 하긴 그렇죠. 저 내보내봐야 다시 돌아올 텐데. 근데 처리를 해야 돼. 무서우니까 일단은 눈앞에서 없애는 게 중요해요. 그치. 보통은 그럴 수 있죠. 요새는 맞아. 우리 집에 딴 건 안 나오는데 거미. 거미는 또 안 잡잖아요. 거미는 위생 상태하고는 딱히 상관없어서. 어쨌든 거미는 잡아서 이렇게 죽이거나 하는 벌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진짜 막 종이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이제 벌벌 떨면서 여기다 어떻게든 올라오는 순간 막 소리 지르고 딱 도망가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태워가지고 밖에다가 이제 떨구고 막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진짜. 자취하면은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뭐 보통 이제 다 겪으신 분들은 막 뭐 추억으로 생각도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또 치열하거든요. 나름 치열하거든요. 그럼요. 생존이죠. 뭐 음식 할 때도 그렇고 뭐 앞에 뭐 가구 뭐 배치하고 뭐 사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나 보니까 뭐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때는 정말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우리 집이 그냥 원래부터 그냥 서울이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죠. 매일매일 그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청주 내려가면 진짜 그 깨끗한 집에서 우리 어머니 또 깔끔하시니까 깨끗한 집에서 막 이렇게 먹여주는 거 먹고 이게 너무 좋은 건데
방학만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 내려가니까 이제 이게 아시는구나. 그렇게 싶어. 방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뭐 원래 어디세요? 저도 충청도. 어디? 저는 지금 부모님은 청양에. 청양. 네. 그럼 저 충남 쪽이시구나. 그렇죠, 충남에. 네. 그렇습니다. 청양. 고등학교는 공주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공주. 또 네. 유학하셨네 또. 공부 좀 하셨구나 또. 유학을 또 하시고. 유학파입니다. 네. 그쪽 자취를 굉장히 오래 하셨겠네요. 네, 지금 세 보면 딱 7년인가 채운 거죠? 20살 때부터. 제가 지금 26이니까. 그 원래 그쪽 지역에서 공부 좀 하면 다 공주로 보내거든요. 네, 공주 교대가 유명하죠. 네, 공주 교대도 있고 아마 예전 또 쓸데없는 나 때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뭐 부모님께서 드신 건가요? 권역별로 모이는 그 거점 도시 비슷하게 있어요. 그쪽에서는 공주 쪽으로도 많이 오고 아니면 대전으로도 많이 가는데 대전보다는 아마 공주가 조금 더 뭐 약간 좀 가깝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모르긴 몰라. 청양이면 그리고 충북에서는 다 청주로 다 몰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분위기가. 서울 사는 사람들 모르지. 왜 자취를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유학을 갔었어요. 대학교를. 진짜 유학파예요. 거기도 바퀴벌레 나와요? 거기는 사실 제가 이걸 한국화로 패치를 시킨 건데 한국에선 바퀴벌레잖아요. 거의 미국이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선 도마뱀이 나오거든요. 도마뱀은 귀엽지 않나요? 밖에서 보면 귀여운데 집에서 보면은 진짜 비명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내쫓은 경험을 바퀴벌레로 바꿔서 만들었었어요. 약간 젤리 같은 느낌이었던 게 그래서 그런 건가?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도마뱀은 딱히 위생 상태하고는 상관없지 않나요? 그 뭐 집에 그런 컨디션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고 그냥 밖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하다가 들어오고. 네, 맞아요.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도마뱀들이 깨끗한 데 사는 거니까. 근데 바퀴벌레는 진짜 그 집 자체랑 거기 주변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여가지고. 재밌네. 또 우리 되게 지저분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되게 전문적이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네요. 각 오늘 지역의 방송 주제하고는 다르게. 오늘 방송 주제 이거 아니에요? 자취. 자취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아니 근데 그러면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와 있던 그 침대 조립 실패했잖아요. 결국은 그 침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침대요? 네. 토야한테요? 아니면 저한테요? 토끼. 토야한테요? 이름이 토야구나. 토야. 나도 내놓잖아. 그쵸. 안 나오는 거 맞는 거죠? 네, 그냥 내놔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그리고 토야는 그냥 매트리스만 깔고 자게 되죠. 실제로 조립을 그러면 하셨던 거예요? 실제로도? 네, 저는 이케아에서 뭘 사면은 제가 그런 걸 진짜 잘 못해가지고 친구들 도움 없으면은 절대 못해요. 막 이렇게 힘쓰는 것도 잘 못하고. 네. 근데 무겁죠. 침대는 진짜 무거울 것 같은데. 네. 아무리 1인용 침대여도. 네. 그 유튜브로 이케아 침대 만드는 법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서도 막 여러 명이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될 것 같아. 그치. 아니 일단 내가 기억나는 게 이케아에서 제가 처음 이제 이사를 이제 저 독립할 때 그 이케아를 갔어요. 뭐 장 같은 거 사려고 사러 갔는데 꺼내서 계산대까지 가져가야 되잖아요. 꺼내지지가 않는 거야. 무거워서. 그래서 이거를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야 이거 꺼내주지도 않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그냥 주문해서 샀어요. 직원인데 안 해줘요? 안 해주더라고요. 그게 다 실비가 붙어요. 이케아 같은 거. 그래가지고 약간 사실 싼 게 아니지. 그 뒤로는 저는 이케아에서 절대 그런 거 안 사고 난 이케아는 거 미트볼 먹으러 가는데. 그다음에 램프, 맛있어. 스탠드 이런 것만 사고 어떠한 가구도 사지 않아요. 그냥 코스트코에는 피자 먹으러 가고 물건은 잘 안 사. 뭘 좀 아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이제 처음에 신기하니까 막 이것저것 막 사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게 나은 거예요. 맞아요. 심지어 와서 조립도 해주신다. 그게 또 저렴해. 가지고 와서 조립도 해주세요. 책장 같은 거 조립도 해주세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기사님이 오셔서 딱딱 조립을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렇다고 가격이 비싸지도 않아. 이케아가 더 비싸. 어떻게 맞아요. 이케아. 그래서 막 진짜 뭐 조립비, 뭐 배송비 이런 거 다 붙으면은 이케아가 더 비싸니까 그냥 감성이지. 이케아 죄송합니다. 스탠드는 사랑해요. 아무튼 뭐 그래서 미트볼 그 미트볼 경험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드신 거고.
네, 하여튼 뒤에 보니 계속 그 매트리스만 깔고 자는 것 같아서 결국 포기했군 이러면서. 그리고 사실 자취할 땐 매트리스만 깔고 자는 게 더 편해요. 네. 그러니까 해보신 분들만 아는데 거추장스럽고 오히려 그렇죠. 그렇구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천변을 걸었다. 이 에세이 길다. 근데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이 에피소드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에피소드를 선택한 이유?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원래는 제가 처음 기획을 할 때는 네. 약간 웹애니처럼 굉장히 자유롭게 이제 기획을 해도 된다는 이제 감독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난 한 편, 미지근하게 한 편, 축제 한 편 이렇게 내가 1분, 2분씩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일찌감치 접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 가장 이제 짜임새가 있었던 기획이 축제였어요. 마지막 편. 그래서 요거를 집중해서 만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최종 길이가 5분이에요. 사실 진짜 짧진 않거든요. 딱 5분이죠. 네. 이제 길게 어쨌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건. 제가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5분짜리를 만들어 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어떻게 채워야 할지 이게 제일 막막하죠. 네. 대화는 있는데 대화 라인은 써놨는데 어떤 씬으로 넣어야 할지 레이아웃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이제 안 지루하게 이거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러고 뭐랄까 재밌었죠. 아니 보니까 사실은 그 이 소재 그 작품 그 하긴 했던 그 작품 있잖아요. 그 네네. 메인 작품 음악이 되게 좋거든요. 네. 음악을 마지막에만 까셨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게 저는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깔아가지고 뮤직비디오처럼 만들기보다는 에세이의 내용도 조금 제가 알려주고 싶었고 근데 노래도 좋으니까 노래도 들려주고 싶었고 그런 최대한 다양하게 이 책을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원래 그 작품은 잘 모르고 이제 감독님 만드신 것만 딱 봤는데 그래서 나레이션도 하고 해서 이런 내용이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음악이 나오는데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봤더니만 음악이 되게 좋은 게 많은데 이거는 이게 일부러 이거는 안 쓰신 건가 보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전반에다 이렇게 이게 세 팀이 나눠서 하신 거죠? 그런 건가요? 네. 멘티 세 분이서 이 책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그거에 해당되는 음악도 아마 있었을 건데 그걸 이제 뭐 배경음악이나 이런 것처럼 까실 수도 있는데 그게 오로지 그냥 그거 낭독 부분 그 대사 부분에만 집중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그냥 그렇게 배치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음악을 그 가사가 있는 음악을 배경으로 깔면은 대화를 하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뮤직비디오가 아닌 이상 음악을 전체적으로 다 까는 거는 사실 조금 약간 저는 제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보면은 왜냐면 그 음악이 없을 때 또 음악이 그냥 작품을 다 채워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좀 뭐 그런 것도 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음악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활용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그게 뭐 선택이 뭐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런 생각이 안 드셨을까? 들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궁금한 거죠. 네, 노래 저는 정말 이제 보는 좋아서. 사람으로서의 입장이니까 생각보다 이제 너무 이게 감성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악이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전체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분명히 유혹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근데 어쨌든 그 선택할 거에 그러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다 선택을 하신 거고 마지막에만 이제 이렇게 이게 음악이 이게 나오면서 마무리 되는 걸로 되잖아요. 네. 그것도 나름대로는 그 작품의 의도를 살리려고 하신 게 보여가지고 저는 뭐 굉장히 좋게 봤어요. 일단 그런 부분. 생각보다 그 대사로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극 중에서 주인공은 그 동물이고 사람인데 네. 상대방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이게 그래서 뭐냐? 파란 얼굴이 네. 이게 뭔가요? 이렇게 네. 물어보는 분이 되게 많았었는데 하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천 그 자체 그냥 그 존재. 예,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저도 한 두 번째 보니까 이런 거구나. 제가 네. 설명이 많이 부족한 그게 있었나 봐요. 근데 원래 원작에서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책은 네. 그냥 친구 2명, 사람 2명이 천변을 걸으면서 한 명이 고민을 막 말을 해요. 근데 주인공이 그 고민을 듣는 입장인데 그거를 약간 자기 딴에는 조금 미지근하게 그냥 이거는 지금 너가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는데 그거를 그 친구가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그 답변을. 그게 이제 축제 첫 번째 에세이의 끝인데 그 두 번째 에세이가 또 있어요. 축제가. 거기서 되게 제가 의미 있게 봤던 게 그 주인공이 그 고민을 해결해준 친구가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고민이 있었던 친구가 나한테 그 친구의 고민을 해결해 주도록 의도를 이제 나한테 유도를 해줬고 나는 그 기회를 잡은 것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내용을 되게 살리고 싶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아니 근데 워낙 애니메이션으로 풀기 워낙 그 에세이 그 작품에서 주는 또 그 에너지랑 그 힘이 있거든요. 있는데 네네. 그거를 뭐 이렇게 그 이미지로 구현해내는 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름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하셨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건데 효과적으로도 표현을 하신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천을 갖다가 의인화 시켜가지고 한 부분도 원작에서는 저도 이제 나중에 보고 아는 건데 이제 두 분이 이제 이렇게 그 작품에서는 나오더라고요. 에세이집에서는 보니까 뭐 인터뷰 같은 것도 제가 보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메인으로 참여하셔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이 두 명이 아니고 이렇게 배치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또 색다른 작품이 나왔다. 분량도 사실 5분이면 이게 쉬운 게 아닐 건데. 아니 근데 웹 애니메이션도 다 합치면 그 정도 되지 않아요? 네. 더 긴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 그렇죠. 웹애니에서 나올 법한 작품은 빡세죠. 아니다. 네. 그래도 제 거는 많이 짧은 편이어가지고 그나마 할만했던 것 같아요. 아니 짧아도 그게 다 합치면 어쨌든. 얼마나 돼요? 다 합치면 저도 한 5분 정도 나와요. 다 합치면 5분이 약간 안 되거나 5분 가까이 되거나 아마 그럴 한 거예요. 편당 한 1분 30초 정도? 네, 1분 한 맞아요. 3, 40초 정도 되니까. 아. 예.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분도 참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셨을까. 또 심지어는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저기 스톱모션 이번에 처음이라고. 네, 맞아요. 처음 같지 않은 어쩌다가 퀄리티여서. 하시게 되셨어요? 일단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스톱모션을 제가 할 줄 정말 몰랐는데 전승배 감독님께서 저희 멘토이신 전승배 감독님께서 저를 멘티로 고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계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스톱모션을 해야 될까 말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지금 아니면은 정말 제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저는 5년 동안 2D 애니메이션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2D 할 거로만 생각을 해서 지금 안 하면 정말 스톱모션 할 기회가 다시는 안 찾아올 것 같아서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서 어쨌든 도전을 하셨네요. 아니 근데 네. 저는 솔직히 그 인터뷰를 나중에 이제 봤거든요. 그 클립 저기 유튜브에 올라온 거. 네. 그 전에 작품을 봤을 때는 원래 스톱모션을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네. 야 그걸 그러니까 워낙 또 뭐 전소명 감독님이 멘토를 잘 해주셨겠지만 네, 맞아요. 그거하고 별개로 그거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니까 굉장히 좀 의외였거든요. 원래는 그
컷아웃 애니메이션을 하자고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치, 그 정도는, 예. 종이를 잘라가지고 하는 뭐 그런 애니메이션을 하자고 하셨는데 아. 제가 애니메이션 그 작업 과정 중에서 애니메이팅 하는 걸 가장 좋아해요. 근데 컷아웃을 하면 조금 더 디자인 쪽에 집중할 것 같고 아니면 뭐 아이디어나 그런 게 기발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애니메이팅에 집중을 하려면 전승배 감독님이 하시는 것처럼 저도 뭔가 퍼펫을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퍼펫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애니메이팅만큼은 좀 잘해보자 했었어요. 그래서 과정은 과정이요? 재밌으셨나요? 네, 저는 솔직히 진짜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하시는 분들은 되게 굉장히 고통이란 말을 아니, 애니메이션이 뭐 다 힘들죠. 아니, 그렇긴 네. 한데 워낙 아시잖아요. 퍼핏 그런 움직이는 것 자체가 예. 어떠셨어요? 저는 애니메이팅 하는 거 되게 재밌었고요. 근데 그 전 과정들이 힘들었는데 스토리 짜는 거 뭐 그리고 세트 만드는 거 그게 되게 힘들었고 괜히 스톱모션 했나 봐 이런 현타도 막 계속 오고 오히려 그때 네, 그때는 힘들었는데 준비 단계에서 그러셨구나. 네, 준비해서 힘들었던 것만큼 애니메이팅은 재밌었어요. 스토리 짜는 게 어려웠던 거는 그거는 저는 지금까지 항상 애니메이션 만들 때 스토리 짜면은 다시 갈아엎고 이거 짜다가 아닌 것 같으면 갈아엎고 갈아엎을 수가 없죠. 네, 약간 인형 애니메이션 그런 스타일이어서 이번에도 좀 방황을 많이 하느라고 힘들었고 세트 만드는 건 너무 처음이니까 진짜 네. 이거 인형 애니메이션 이런 거는 워낙 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도 많고 네, 네. 한번 딱 궤도에 올라타면은 갈아엎는다는 건 거의 그쵸.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뭐 그쵸. 어쨌든 고를 해야 되니까. 그니까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 진짜. 이거 막 재료 살 때도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할까? 아닌가? 이것도 그치, 되게 고민되고 맞아. 그러면 이게 다 돈인데 돈인데 또 너무 네. 현실적인데. 네. 네. 몇 개가 필요할까? 이걸 한 번에 다 주문해야지 배송비가 안 붙는데 막 이러고 아니 심지어는 요번에 처음 해보신 거니까 네. 경험치라 좀 있으면 뭐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없었을 건데 시행착오도 되게 많으셨겠네요. 네, 되게 많았어요. 진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방금 말한 그런 재료 사는 것부터 해가지고 애니메이팅 하고 막 촬영하는데 버린 컷들도 엄청 많았고 막 찍었다가 다 붙여보니까 또 안 맞아서 다시 찍고 하는 것도 많고 네. 근데 그게 재밌었다는 거예요? 애니메이팅 그 과정이 보통 그거를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힘든데 재밌었어요. 되게 뿌듯한 것도 있고 요번으로 끝나시기에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스톱모션이.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만 스톱모션을 해보고 다음부터는 2D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했다가 막 생각보다 되게 재밌다고 느껴가지고 계속 좀 더 해보고 내년에도 좀 더 해보고 그러려고요. 아이고. 전수배 감독님 진짜 성공하셨네요. 왜냐하면 전수배 감독님 맨날 저기 뭐 이렇게 만나고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은 이쪽이 너무 힘드니까 네. 이쪽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맨날 말씀하시는데 네. 어떻게 잘 어떻게 하셔가지고 한 분이 또 이쪽으로 또 입문하시네요. 많이 잘 보셨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또 스톱모션 이제 김강민 감독님이라고. 그치, 김강민 감독님. 감독님도 네. 스톱모션이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되게 빨리 수월히 작업할 수 있을 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2D를 할 때는 스톱모션이 진짜 어렵고 되게 오래 걸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준비 단계까지는 진짜 오래 걸리는데 찍는 거는 별로 안 걸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퀄리티를 많이 낮게 하기는 했지만 막 2D로 애니메이팅 할 때는 이걸 하나하나 다 그리잖아요. 네. 전 그게 되게 오래 걸렸는데 찍을 때는 이 스톱모션을 촬영을 할 때는 이게 막 하나하나 일일이 움직인다고 해도 그리는 것보다는 많이 빠르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그리고 되게 그냥 일단은 많이 찍어두고 빼야 되는 프레임들이 있으면 빼면 되니까 그건 그렇게 아깝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애니메이팅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2D 같은 것보다는. 이거는 좀 널리 알려야 어떻게 되겠는데. 보면 이게 밑에 기획이 좀 잘 되어 있고 뭐 이제 소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면 웹애니에는 더 적당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속도가 사실 웹애니는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얘기 들으니까 오히려 웹애니에
적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네. 처음에 저도 막연하게 그냥 그게 힘들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집토끼아를 내년에도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쓰레기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미 만들어둔 게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더 찍으면 돼서 네, 그거가 준비할 게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냥 혼자서 유튜브 찍어서 올려보려고요. 또 재밌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박세훈 감독님의 그 인형 열전 그 주인공들 계속 거듭할수록 계속 나오잖아요. 막판에는 이제 막 태역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에까지 해서 계속 쓰시는데 한번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잘 만들어 놓으시면 그게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인형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는 뭐 내구성 이런 게 하다 보면 이게 떨어져가지고 일정 부분에서는 이 인형을 뭐 이렇게 태역을 시켜야 되는 뭐 이거 태역 그렇죠. 약간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어찌 됐든 간에 그 전까지는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어차피 찍을 때 하나만 만들어 놓고 찍는 게 아니라 그냥 혹시 몰라서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사이즈별로도 다르고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니까 뭐 하나가 퇴역을 해도 뭐 아직 다른 애들이 같은 캐릭터로 다른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네. 괜찮은데? 괜찮은데? 스톱모션의 막 매력에 막. 네. 이거를 듣는 분들은 창의인재 동반 사업에서 이런 그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이제 계속 또 하신다니까 얼마나 또 좋은 기회입니까 이게. 보통 스톱모션의 도전을 처음에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다 저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그래서 장점도 있다라는 거. 네. 전승배 감독님이 들으시면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그때 생각나는 게 성과 발표할 때도 스톱모션 해보면은 뭐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가지고요. 굉장히 2D만 하신 분들도 그치. 스톱모션 하실 수 있다. 네. 해보면 매력이 빠질 것이다.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그 김지영 감독님의 작품 보면은 저는 그 캐릭터들 너무 귀여웠어요. 완전 캐릭터 되게 감독님하고 되게 닮았잖아요. 네, 오늘 똑같이 입고 왔어요. 그러네. 이 옷이 그 옷이에요. 그러네. 네. 아니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상이 이게 얼굴 상이 동글동글하신 건 아닌데 동글동글하세요. 네.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 지금 3대1로 마스크 동글동글한 걸로 보면은 이게 거기서 동글동글한 게 아니죠. 거기서는 좀 납작하죠. 그 럭비공 비슷하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잖아요. 넓적하죠, 네.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얼굴이. 근데 딱 감사합니다. 보니까 감독님 얼굴이랑 이게 또 얘가 이입이 되더라고요. 얼굴 상이랑 이게. 그래서 역시 이게 감독들은 다 자기 얼굴에 주인공 얼굴을 투영을 하는구나. 되더라고요. 네.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닌 것 같던데 보면. 연기를 본인이 해서 그런가? 제가 나를 보면서 진짜 목소리도 하셨죠? 네, 제가 목소리 했습니다. 그러네. 이 목소리에 그 목소리네. 네. 그러네요. 목소리가 묻어나 봐. 부끄러웠어요, 진짜 할 때. 그러니까 녹음할 때? 네. 왜요? 근데 이렇게 본인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일단 캐릭터 디자인을 초기 했을 때부터 너무 저였고 이 천변을 걷는 그 얘기 자체가 너무 제 얘기였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분한테 성우를 맡긴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평소에도 뭐 이렇게 뭐 주변에 있는 그런 수변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산책도 하고. 제가 올해 초에 이사를 왔는데 성북천이 바로 앞에 있어요. 저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바로 거기도 이제 막 공사해가지고 다 깔끔하게. 엄청 깔끔하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오고 나서 거기를 실제로 거의 맨날 이렇게. 그치. 그런 데 있으면 힐링이 되죠. 네네. 역까지 가는 길이 그냥 그 천변 걷는 길이고 그렇거든요. 그 기억이 되게 잘 남아서 운이 좋다. 이거는 천변을 걷는 친구? 오케이. 이거는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아예 노리고 제작에 들어가셨구나. 그러게 됐네요. 처음부터. 네. 그럼 그 대사들은 감독님이 쓰신 거예요? 에세이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그 나오는 문장이나 말이 아니라 감독님이 이제
작품. 네, 이게 제가 제 작품을 만들면서 이제 하는 대화들이 조금 환경에 관련된 대화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에세이에는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건 없고 이제 그냥 친구가 고민을 얘기했다. 그리고 대화하는 그 씬이 아예 없어요. 뭐 그런 느낌이 아니지 사실은. 그 원작을 보면 그런 느낌은 아니고 네, 그냥, 약간 좀 톤도 다르고. 네네네. 근데 이제 감독님 저희 멘토 감독님이 약간 저만의 얘기를 해도 좋고 너무 광고지만 북 트레일러처럼 가는 것보다는 조금 콜라보 하듯이 그렇게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뭐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트렌드도 그렇고. 너무 귀여웠어요. 귀엽죠. 청년에 나오는 그 근데 친구 하천에 네, 나오는 막 그 얼굴들도 얼굴 막 근데 꽃에 보니까 그 전에 작업하셨던 것도 봤더니 전에 작업하셨던 캐릭터도 다 또 그렇던데 그래서 이거 시그니처구나. 네네. 이거는 감독님의 나도 또 맞아요. 그런 게 있구나. 난 또 맞아요. 그랬었죠.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집토키아도 감독님 닮았죠. 네. 저번 이제 희정님 저번 저번 작품 봤는데 토끼가 나오는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2D로 그렸던 거. 네네. 너무 귀여워. 맞아. 그 토끼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토끼를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토끼로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작품 하시기 전에? 작품 하기 전에요? 예, 요거 구상하실 때 아예 처음부터? 처음에는 사람으로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막 시나리오 고치다가 토끼가 됐는데 그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물이 스톱모션으로 할 때 더 귀엽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물로 하고 자연스럽게 저는 토끼를 좋아하니까 토끼가 됐던 것 같고 네. 그렇구나. 어렸을 때도 토끼를 너무 많이 그려가지고 그냥 그래요? 네 무슨 동물 하면은 그냥 토끼로 했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우리 딸이랑 똑같네요. 자기 맨날 토끼라고. 네, 토끼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네, 그러니까. 토끼를 좋아하는 우리 조카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토끼 좋죠. 귀엽긴 해요, 귀여워. 토끼를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많이들 좋아하는구나 캐릭터로서. 네, 그럼요. 뭔가 귀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감정을 표현하거나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더 그러네. 그런가? 귀가 또 포인트가 되니까. 그러네.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기획하실 때 그러면은 뭐 토끼로 한 이유가 뭐 구체적으로 뭐가 더 있었을까 좀 궁금해 생각을 해봤는데 뭐 여기서 이게 집토끼라고 하는 그 제목을 지셨잖아요. 네. 그걸 하다가 보니까는 토끼로 바뀐 건지 아니면 원래 토끼를 좋아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네. 그 제목은 뭐 뒤에 지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뒤에 하신 거구나. 네. 앞에 이제 원래는 도전 자취생활? 도전 자취생활. 그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거의 1화 다 찍을 때쯤에 집토끼화를 생각했었어요, 제목을. 결국엔 토끼로 먼저 시작을 하신 게 먼저인 거네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작품이 워낙 또 이게 좀 되게 본인이 겪은 걸 토대로 해서 그런지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토끼를 의인화한 것부터가 나름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캐릭터가 더 산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고. 사람이었으면 그냥 좀 약간 뻔한 얘기가 좀 밋밋하긴 했을 것 같아. 토끼니까 또 주는 또 귀여운 맛과 작품을 보는 맛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원래 그 상황 자체가 귀엽거나 뭐 재밌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본인 실제로 겪는다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토끼가 하니까는 귀엽기도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이제 잘 볼 수 있는 거지. 괴로울 수도 있어요. 저기 사람이었으면 사람이었으면 내가 봤을 때 훨씬 더 과장해서 표현하거나 그래요. 뭔가 그래야지 느낌이 확 고통이 전이 될 수 있지만 네. 옮겨올 수 있어. 고통. 토끼 정도가 딱 좋았다. 그렇죠. 아까 디테일 얘기하셨는데 그 그룹 멘토링 중간에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애니메틱까지 했을 때 그걸 발표를 했는데 네. 저 여기서 갑자기 1부를 마치고 이렇게 어그로와 낚시를 하나요? 디테일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요. 다음 방송 새해 들으셔야죠. 벽두부터 그냥 새해 벽두부터 확 잘랐어요. 네,
타이밍에. 예능 프로그램 스타일로 좋습니다. 진짜 나도 궁금하네. 그러면은 이거 방송 꼭 이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래서 1부 마치고 저희 요 디테일 이야기 다음 주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 방송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즐거운 새해 애니드스타와 함께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니